이제 또 백지어음에 대한 중요사항을 좀 리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어음은요, 여러분 이제 그 개념 다 아시죠? 백지어음. 우리가 이제 발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발행을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도 갖춰야 되고 실질적 요건도 갖춰야 한다. 잘 알고 계시죠?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형식적 요건이 뭐냐면 우리가 법정 기재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법정 기재사항. 반드시 적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반드시 적어야 할 기재사항에 왜 이렇게 공백이 있다. 이러면 뭐예요? 아까도 말했잖아. 뭐 형식적 사항이 없고 시적 사항이 있다. 이랬을 때 이 발행 자체는 무효가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형식적 요건이 없고, 즉 기명, 서명 날인이 있고 금액에 대해서 블랭크가 되어 있고 실질 요건이 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까 어음행위 독립원칙도 봤듯이 이러한 발행은 무효가 되는데 이러한 발행은 유효하다. 미완성 어음이에요. 미완성 어음은 무효인데 이 어음은 유효하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기에 보충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충권이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충권이 존재.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보충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백지어음의 특징하고 백지어음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면 이 보충에 의해서 이 미완성된 게 드디어 뭐가 되냐? 완성된 어음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미완성된 어음이 어떻게 바뀐다? 완성된 어음으로 바뀐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논점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다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이 나시나요? 네, 지금 우리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중간고사 점검 차원에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우리 저번 쉬는 시간 전까지는 제가 당연히 시험 문제를 약술형으로 냈겠죠. 뭐 환음, 약속, 수필 차이점, 아까 봤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두 번째는 이제 백지어음 정도, 백지어음에 대한 약수령 정도 당연히 냈을 겁니다. 한 약수령 정도 4개 정도 내면 뭐 냈을까요? 아까 보았던 수표어음의 차이점 많잖아요. 주체무자, 상한의무자, 어음행위, 그 다음 이런 것도 많고 완전히 중요하죠. 엑기스죠. 그 다음에 이제 발행에 대해서 백지어음. 그 다음 뭐 냈을까요? 당연히 대리 냈겠죠. 그 다음 뭐요? 약수령으로서 위조 변조 냈겠죠. 그래서 왜 이 중요한 논점이 되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 로스쿨을 가셔가지고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상법의 어음수표에 그 나와야 할 영순위 문제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 백지어음은요 영순위 중에 000순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해요, 중요. 위조 변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CPA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 객관식으로 보죠.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법학부 학생이든 경영학부 학생이든 이 상법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열공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백지어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개념에도 보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리뷰 차원에서 백지어음이란 기명, 날인 또는 서명 외, 이외. 그러니까 반드시 블랭크가 되어 있다도 기명, 날인, 서명은 돼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음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일 타인으로 하여금 보충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기재하지 않은 미완성 어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완성인데 보충권에 의해서 완성으로 되는구나. 그래도 이게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가 된다는 게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네. 그럼 이게 보충권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과연 어떤 경우에 보충권이 있고 또 이 보충권을 또 어떻게 해요? 넘게 오버시켜서 할 수 있는 게 보충권의 남용이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또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 미완성어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런 백지어음은 유효한 어음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백지어음은 완성된 불완전어음이에요. 불완전어음이죠. 그 다음에 백지어음은 완성된 불완전어음, 즉 어음 조건을 훈계한 완성어음과 구별되고 불완전어음은 무효다 이 말이죠. 네, 근데 얘들은 어떻게 미완성어음이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금액이나 변제기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 후일 확정시킬 의도로 일부러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우리 본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백지어음의 성격은 미완성어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 백지인 상태에서 어떤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충해서 완성이 되면 완성된 어음으로서 어떤 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보충되기 전에 불완전하다고 미완성됐다고 그 어음 자체가 무효되는 건 아니라는 걸 절대로 기억해야 된다. 이제는 뭐 이 백지가 뭐냐? 아이고 뭐 하얀 거다. 이런 말 하면 진짜 혼납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 보충권이다. 자, 그래서 이 백지 이제 어음에 대해서 뭐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명 또는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명 또는 서명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흠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블랭크가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 백지 보충권에 의해서 보충권을 준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의사가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지만 백지 요건으로서 요건을 갖춘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백지 어음이 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아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효력을 보시면 자 보세요. 미완성이기 때문에 백지 어음을 어떻게 해요? 보충하기 전에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뭐 지급 제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보충해서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나중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저번에도 다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8페이지 오시면 이런 이제 우리 한번 다 봤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것만 탁탁탁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치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친다는 말을 때린단 말이 아니고 어떻게 건드려 본다, 터치한다. 그 중요한 것만 이렇게 우리가 알고 가면 된다 이런 뜻이겠죠. 네. 자, 백지어음은 백지가 보충됨으로써 완성되면 당연히 양도할 수 있다. 즉 뭐예요? 배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백지를 보충하기 전에 양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백지어음을 보충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가 저번에 말했죠. 간섭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백지어음에 대해서 선의취득이 인정될 것인가? 이 선의취득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선의취득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뭐 A급이 아니라 막 엄청 중요합니다. 이 뭐 백지어음의 선의취득과 같이 해가지고 또 기록될 수 있는 게 또 뭐냐? 바로 진정한 소유자인 채권 판결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백지어음의 그 양도 방법이 인정되면 선의취득은 인정될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지어음을 주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 배서했다.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다.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항변 절단이 인정될 것인가? 이거 당연히 절단이 인정된다. 그래서 우리 항변이란 말, 어음의 항변이 있는데 우리 항변이 뭐예요? 너 왜 지급을 안 하니? 했을 때 난 당연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는데 그 항변을 절단된단 말은 항변을 못한다. 그럼 지급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채권 판결도 인정되느냐? 공시책임한 채권 판결도 인정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저번에 제가 한번 그래요. 어차피 복습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또 우리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A가 이 3억짜리 약속 3억짜리 약속금 만기가 2020년 4월 21일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내일 만기네요. 큰일 났다. 예를 들어서 내일이 만기예요. 날짜 같은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이 만기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걸 유실을 했어요. 유실. 잊어먹었어요. 그 B가 이걸 주웠어요. 와,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나중에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자세히 안 할 거예요. 지금 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 선의취득이 뭔지 알고 계시죠? 그 경영학 학생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얘는 이걸 주워가지고 보니까 유효한 이 어음 자체가 잘 들으세요. 이 주웠는데 유실됐다면 잃어버렸고 주웠어요. 이 어음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유효한 어음이어야 돼요. 와, 잘 됐다. 와, 이거 웬일이니? 왜 그랬어요? 이걸 C에게 배서합니다. 배서. 적법한 양도 방법이죠. 이게 배서. 그럼 보세요. 얘는 누구냐? 넘겼기 때문에 양도인입니다. 얘는 누구냐? 받았어요. 이렇게 했죠. 너 왜 나한테 필요한 돈을 안 줘? 이렇게 했어요. 돈 왜 안 주니? 아, 그래. 그럼 이 어음 받아. 알겠습니까? 누구에게 받아? 누구에게 받을까요? 만약에 갑이 이렇게 발행했다 이 말입니다. 어음을 발행했다. 그럼 누구에게? 갑에게 하겠죠? 그럼 갑은 누구예요? 그럼 누구야? 채무자지. 그래서 C는 양수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도인은 무권리자예요. 얘가 주웠는데 이걸 넘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근데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넘겼죠. 그래서 유효한 어음이하고 적법한 양도 배서에 의해서 이고 양도인은 무권리자이고 양수인은 선의이고 무중과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얘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5가지 요건을 쳤을 때 이 사람은 뭐가 되냐? 이 주순 어음에 대해서 선의 취득자, 선이 있기 때문에 선의로 권리를 취득한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어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C가. 그럼 소유자야,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라고. 무슨 소유자? 선의이기 때문에 선의 취득자라는 말을 쓴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선의 취득자는 이렇게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되지 부동산에 대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잊어버렸어요. 그럼 학생이에요,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이죠. 이 사람은 누구냐? 진정한 소유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이러고 합니다. 공시최고를 합니다. 공적인 방법으로 알린다. 최고 알린다. 자, 이러이러한 어음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혹시 주시신 분은 저한테 갖다 주세요. 한 달 이내로. 안 갖다 주면 휴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최고를 신문 쪼가리에 낸다. 신문 귀퉁이에 낸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공시최고 많이 있었어요. 그거 누가 계속 봐야 안 봐요? 안 보더라도 이 진정한 소유자는 그런 방법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달 뒤에 그러면 C가 나 주소 내가 받았는데 이 사람이 적법한 권리자로 믿어야 안 돼. 믿잖아요. 그래서 선의취득이잖아요. 너 이거 주소서 다 준 거야? 이런 건 의심도 하지 않고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어봤죠. 너 어디 났어? 묻지 말고 빨리 받아. 돈 없잖아 너. 나 이거 나 주고 너 만개 돈 찾아 가봤는데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C는 A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도 꿈에도 생각 못 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A는 C가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하죠. 그래서 이게 공시최고 제한이 오면 법원에서 판결을 합니다. 이게 바로 다시 하겠습니다. 채권 판결입니다. 권리를 배제시킨다.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채권 판결이 나오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휴지죠. 휴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종이 어음의 권리 위에다가 권리자가 두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선의 취득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진정한 소유자인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채권 판결 취득자예요. 선의 취득자, 채권 판결 취득자. 이거 하나의 권리 위에 두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얘도 이걸 가지고 이 사람에게 지급 제시를 하고 얘도 이거 가지고 지급 제시하면 채무자 갑은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사례도 이게 만약에 백지어음일 때는 백지어음을 유실해서 이 사람이 배설을 했다. 배설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백지어음인 상태에서 줄 수 있을까요? 아까 백지어음인 상태에서도 양도된다면서요. 간수법에 의해서. 그러면 배서가 없더라도 배서가 있는 것 같이 누가 나중에 복충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걸 취득했을 때 얘는 잊어버렸어요. 채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누구에게 권리를 줄 것인가? 문제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바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백지엄의 선의취득가. 그래서 여러분 5번과 그 다음에 백지엄의 채권 판결 이거 두 개 묶으세요. 같은 연결된 내용이야. 연결된 내용. 그래서 백지엄에 가서 미완성된 어음과 동일한 유통 방법이 인정되고 유통이 보호되기 때문에 공시최고에 의한 채권 판결이 인정될까 안 될까?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백지엄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백지엄이 아니실 때는 뭐 B가 C에게 배서했지만 혹시 이게 나중에 뭐예요? 백지엄에도 배서에 대해서 보충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양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백지엄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한 게 뭐냐? B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몰라요. 뭐 유가증권 동행사자로 뭐 형법상 처벌받을지 몰라도 우리가 뭐 이게 형법 시험도 아닌데 얘가 어떻게 될지 뭐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재산권 관계가 중요시하다. 갑은 어떻게 해요? 이 민법이요. 채권은 뭐 어떻게 한다? 갑의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두 개 생겼어요. A와 C가. 그럼 누구에게 이거 변제해야 되죠? 갑은 채권자 평등주의이기 때문에 A가 먼저 지급 제시하면 A에게 주고 C가 먼저 하면 C에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백지엄의 선의취득과 채권 판결에도 그대로 쓰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지엄의 보충권에 의해 대해서 이 중요한 것은 이 백지엄은 보충을 해야 되겠죠. 이 보충권은 무슨 것이냐? 형성권이다. 이 백지의 보충권은 형성권이다. 이 형성권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경영학과 학생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런 우리가 민법 총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안 받았다는 척 이제 하에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받아서 우리 법학 학생들이란 걸 알고 있지만 경영학 학생들이 혹시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설명드립니다. 백지 보충권은 형성권이다. 그 형성권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 하나로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취소 뭐 이런 것들처럼 야 이거 다 보충하는 순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왜 보충해? 보충에 뭐 허락을 받고 이런 거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지 보충권은 이 형성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19페이지 오시면 이런 백지권의 남용이 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래서 가분해 보시면 의 백지엄을 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는 보충권 범위 내에서 그 보충 시기를 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서 남용했을 때 100만 원을 기입할 수 있는데 1000만 원을 기입할 수 있는데 3천만 원 했다. 그러면 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월권 행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제3자, 선의 제3자 취득보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때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백지엄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백지엄의 내용들, 뭐 효과, 혈압 발생 시기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대리에 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대리. 이 대리는 이제 법률행위와 친하다 그랬죠. 법률행위와 친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대리에 관한 법조문은 대리에 관한 법조문은 우리 어음수표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좀 다 상법과 민법의 내용들을 이제 갖다 쓴다고 거기까지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그거 법률행위와 친하다. 그래서 대리는 여러분 무슨 대리가 있습니까? 법정 대리가 있고요. 임의 대리가 있습니다. 수권을 받아야 되겠죠. 수권을 봐야 되고, 임의 대리에서 임의 대리가 아니다. 얘들은 이제 수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권 대리가 있고, 유권 대리면 이제 수권을 받아야 되겠죠.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무권 대리가 있습니다. 무권 대리. 무권 대리는 협의의 무권 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 대리가 있었어요. 표현을 외관의 법리를 취했을 때. 그래서 이런 대리는 이제 민법에 있는 내용을 갖다 쓰는데, 이런 대리가 무슨 행위와 친하냐면 법률 행위와 친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이 법률 행위와 대응되는 개념이 바로 어음 행위, 또는 수표 행위입니다. 어음 행위, 수표 행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권 대리가 임의 대리 중에서 권한이 있는 대리가 본인을 대리해서 뭘 해야 되냐? 발행도 할 수 있고요, 보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서도 할 수 있고, 인수도 할 수 있고, 인수 참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행, 보증, 배서, 인수를 누가 하느냐? 바로 대리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누가요? 막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하듯이 대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대리 같은 경우는 이 위조와 변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갑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 뭐예요? 발행 또는 배서, 인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개념 이제 이해되시죠? 요것들. 예. 법률행위, 어음수표행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가 하냐? 전부 다 대리가 한다. 대리. 기억이 새록새록 나야 되는데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대리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이 대리를 공부할 때 이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제3자의 범위. 알겠습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직접 상대방만 제3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어음수표는 A가 B에게 발행했으면 C, D, E 이게 등등등 이제 이렇게 유통되죠. 이 사람들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우리 학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제3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민법처럼 직접 상대방에게만까지 한정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당연히 당연히 기억이 나겠죠, 여러분. 그래서 20페이지에 보시면 의의를 보시면 어음수표는 재산상의 행위로서 대리와 친한 행위다. 왜? 법률행위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무권 대리에 관한 책임 하나밖에 없다. 어음법에. 그래서 보통 이제 민법, 상법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준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현명주의를 체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대리권은 있어야 되고 뭐 대리권의 그 21페이지 제한에 보시면 우리 있잖아 뭐 자기계약 상방 대리는 뭐 금지된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에서 협의의 무권 대리가 있고 일반적인 표현 대리가 있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 뭐 민법에 있는 것들. 그래서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가 중요하다. 표현 대리에서. 그런 부분이 바로 방가로 1번에 되어 있죠. 세 번째 줄 보시면 22페이지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에서 이에 대해서 직접 상대방이 한정되는 견해와 제3취득자도 포함되는 견해가 나눠져 있습니다. 판례는 직접 상대방만 한정되고 있습니다. 보통 통설은 이제 유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네, 그 위의 사람들도 우리가 보호할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상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네. 뭐 월권 대리 이런 것도 있죠.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디서 했냐? 거기서 했죠. 우리 수업 무슨 수업? 본래 수업에서 했다. 지금 리뷰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음행위의 대행에서 이 무권 대행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조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알고 계시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명의대여에 대해서 이 명의대여자 책임에 어음행위 책임은 부담한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있죠. 이제 위조와 변조. 그래서 위조와 변조는 뭐 요 사례를 저번에 한번 들었는데 요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면서 한번 좀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배웠던 거 이제 뭐 토탈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죠.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A. 대표이사 A. 이 대표이사는요. 대표이사 회사의 이제 갑 주식회사의 회사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 이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대표이사로서의 선임 등기가 되어 있고 대표권이 있어요. 회사를 대표할 대표권과 이 전자펜은
제가 열심히 쓰고 있는데 좀 그래요. 대표이사의 권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권, 그 다음 업무 집행권. 그 업무 대표권은 뭐예요? 그 회사에 대해서 재판상 재판의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이 있고, 또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대표이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그러면 대표이사가 어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했잖아요.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사람의 기명, 날인, 성명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현명주의를 한다. 현명주의 할 때 아까 뭐라 했어요? 반드시 네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 아까 배웠잖아요. 대리에서.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B는 아내입니다. 얘는 갑 주식회사의 재무이사입니다. 이사예요. 남편도 이사죠. 그래서 이제 얘는 대표이사고 얘는 재무이사. 그러면 이 재무이사는 이런 권한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아내가 자기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을 주식회사에게 돈을 빌린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빌렸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갚아야 되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A의 인장을 해서 갑 주식회사 A 이렇게 찍어서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우리 저번에 했기 때문에. 자, 이랬을 때 갑은 뭐가 되냐? 갑은 피위조자. 얘는 누가 되냐? 위조자. 권한이 없이 했다 이 말입니다. 재무이사가 이렇게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졌으면 몰라도 대표이사에게 주어진 것을 기화로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장을 찍고 이렇게 발행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B가. 그래서 이 사람은 위조자고. 자, 이렇게 어음은 어떻게 됐다? 발행되었다. 여기 어음에 여러분, 어음에 B라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문헌증권에 의하면 B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음법 8절을 원형해서 책임진다 이고, 피위조자인 갑회사는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을은 뭐예요, 그럼? 을. 참. 그래서 을이 이걸 기화로 병에게 배서했다. 이 발행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 발행은 형식적 요건을 따져보십시오. 기재사항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발행은 무효예요. 무효. 이해되시죠? 이 발행은 무효가 되고, 그럼 이 기본적 어명의가 무효면 이 배서도 무효되지만, 보세요. 이 형식적 요건이 있고 실질적 요건이 없을 때 무효되더라도 이거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 뭐 어명이 독립의 원칙. 얘는 유효입니다. 얘는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명이 독립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실 이 사례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 문제를 내려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대리 그다음에 대리하고 위조는 같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사례에서 대리 문제 들어가요. 그렇죠. 아내가 무권 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 문제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사례에다가 이 약속어음에 대해서 백지어음으로 발행했다. 이거 완전히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2번 골탕 먹이기 때문에 제가 안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어음수표 뭐 이게 차이점 같은 거 약술하게 하고 얘를 이제 사례 문제를 내고 뭐 이거 30점 만점, 걔 10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중간고사 보면.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리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왜 또 이 사례에서는 뭐 발행에 관해서 뭐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에 대해서 써야 되고 무권 대리 위조에 대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논점이 많은 사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례예요. 몰라요. 또 기말고사에 낼 수도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문제라고. 예.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책임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최종 소지인이 누구에게? 갑에게 지급 제시를 했을 때 무슨 색을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급 제시를 했을 때 당연히 이 사람은 거절하겠죠.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을 졌을 때는 또는 추인했을 때 이때 책임 사용자 책임, 그 다음에 주인 책임, 표현 책임 이런 거 이외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유효한 배설을 했기 때문에 소구당하고 그 얘는 여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얘는 어떻게 하냐? 위조자는 어원법 8조를 운영해서 책임을 묻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 완전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이게 바로 위조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24페이지 오시면 위조란 무엇인가 뭐 개념 또 봐요. 그래서 위조와 변조 무권 대리의 차이점 이것들 중요하죠.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꼭 아시고 그 내용의 변경을 가하는 걸 뭐라 그랬죠? 우리가 변조를 했죠. 변조. 그런데 이렇게 아내와 같이 이런 것들은 우리 위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조의 효과를 좀 보십시오. 위조의 효과 25페이지 오시면 피위조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물적 항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책임졌다는 걸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추인, 그 다음에 표현, 그 다음에 상유 책임은 질 수 있다. 자, 어음상 위조자의 책임은 어음상 책임이 없어요. 문헌 증권성에 의해서. 왜? 갑 A 이런 이름만 있지 여기 B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럼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음법 8조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유추 적용한다. 어음행위의 무권 대리에 관한 내용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는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불법행위와 형사책임을 변론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3번에 25페이지 3번 쭉 반가로 3번에 보시면 이 어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책임이 있죠. 어음행위에 대해서 이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그 문에 따라서 어음행위를 책임진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좀 한번 그 다음에 위조어음을 지급한 자에 대한 책임 그 뒤에 페이지 있고 위조의 이점 책임은 소지인이 지느냐 그 다음에 피위조자가 지느냐에 대해서 판례는 소지인이 당연히 이점 책임을 진다고 하겠죠. 변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었어요. 이렇게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뭘 출제를 해야 될 내용인지 여러분에게 들켜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그 내용들이 중요하고 우리 8주짜 이 리뷰 수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을 때 빨리 요약해서 듣고 싶으면 이 8주짜 수업은 반드시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어음의 이제 실질 관계, 그다음에 이제 배에서 중요한 배에서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더 논점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어음행위, 그 어음의 또 수평의 뭐 선이치득. 아까 이제 개념을 이제 쭉 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수업할 것은 이 유인물을 통해서 이제 쭉 앞으로 더 깊게 심도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알았죠? 네.